네, 신부체험 TV의 강대춘 원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체부백선, 족부백선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사타구니 서해부 쪽에서 발생하는 백선, 완선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완고할 완자를 쓰고요. 또 옴선을 쓰죠. 영어로는 티네아 크루리스. 자, 이 완선에 대해서 정의 및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완선은 서해부, 회음부, 대퇴부, 내척, 치골부의 백선이 발생된 피부질환이다. 자, 백선은 백선인데 부위에 따라서 좀 병명이 달라진 겁니다. 서해부 백선을 완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포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특히 서해부, 회음부 등의 피부 온도가 상승되었다. 자, 그 부위에 열이 쏠려서 염증이 되었는데 그 염증의 형태가 백선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 바로 완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완선의 특징을 보면은 고부백선, 백선 환자의 한 20에서 30% 꽤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름철에 호발한다.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 생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저의 이론으로 보면은 여름철에 신본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덜 생겨야 될 텐데 왜 여름철에 많이 생길까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름철에 더 덥다고 더 시원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옷을 얇게 입을 수도 있고요. 시원한 음식을 자꾸 먹을 수도 있고 선풍기 에어컨을 장기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신부온도가 더 내려가서 피부 온도가 더 올라가서 완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 신부체험 TV를 잘 듣고 소화시켜 주시는 분들은 당연히 여름철이 되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좋은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완선 환자분들은 자꾸 더 여름철에 심해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더 만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질병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또 환경에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질병이 어느 계절에 빈발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비만한 환자, 당뇨병, 땀을 많이 흘리는 직업이나 장기간 앉아서 일하는 사람에게 호발될 수 있다. 마찰이 많은 곳에서 잘 생긴다 그랬죠. 마찰이 많은 곳에 피부 온도가 쉽게 올라갈 수 있다. 많이 앉아 있으면은 서해부 쪽에 피부 온도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비만한 환자들은 힙 사이에 마찰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또 병이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너무나 이해하기 쉽잖아요. 자, 완선의 그러면은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완선의 원인입니다. 계속해서 백선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superficial한 fungal infection입니다. 표재성의 균의 감염에 의해서 발생했다라는 게 서양의학에서의 원인입니다. 바로 균 배양 검사를 해보니 이러한 균이 검출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균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쉽게 적응을 하게 되고 거기에 자꾸 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온도가 올라간 부위에 균의 서식이 용이했던 겁니다. 다만 그때 검사를 해보니까 균이 검출이 되니까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균은 병이 생긴 이후에 거기서 서식했을 뿐입니다. 오이밭에서 갓근을 맨다고 도둑으로 몬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세포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심부 온도 저하에 의한 피부 온도의 상승 결과로 완선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지 정황 증거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정상을 가지고 조목조목 한번 저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완선의 증상입니다. 백선. 하얗게 피부가 변하면서 두터워진다고 그랬죠. 자, 인설, 각질. 왜 발생한다는 거죠? 백선은 왜 발생하고 인선, 각질은 왜 발생하죠? 바로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이 닫히게 되고 모공이 닫히면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잖아요. 자, 그러면 각질과 각질 사이에 점착성은 줄어들고 그때 각질은 떨어져 나가게 되겠죠.
탈락성의 정상, 인슬과 각질이 생기고요. 각질이 죽어나가게 되면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근데 변하긴 변하는데 피부가 두터워지는 거 바로 백선이다라는 이야기고요. 홍반성, 반은 왜 발생하죠? 바로 피부 온도가 올라간 결과입니다. 이게 왜 붉어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홍반성에 반이 생기는 이유, 피부 온도가 올라간 결과다라는 이야기죠. 자, 수포와 농포는 왜 발생하죠?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응력이 강해져서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응력은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염증의 가장자리 부위는 현미경을 잘 들여다보면 융기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양증은 왜 발생하죠? 모공이 다쳤으니까. 모공은 왜 다친다고요? 심부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과색소 침착증은 왜 발생하죠? 바로 피부 온도가 올라간 이후에 열이 식게 되면은 색깔이 또 거무잡잡하게 변할 수가 있죠. 과색소 침착증이 되는 겁니다. 자, 대퇴부의 내척, 서해부의 경계가 명확한 반월형이나 윤상의 병소가 특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달 모양의 또 동그란 모양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병변의 위치가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그랬죠. 왜 백선이 발생하고 왜 인슬과 각질이 발생하고 가려움증은 왜 발생하고 홍반은 왜 발생하는지 그 하나하나를 따져 주셔야 되는 겁니다. 대퇴부든 족부든 체간이든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구분을 해 본들 치료의 대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변염부는 약간의 융기가 되어 있다. 이해되십니까? 왜? 응력이 강해져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져서 융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감별 진단 질환들이 있겠죠. 질 쪽에 칸디다균이 발생했을 때는 칸디다 질염이 되는 겁니다. 세균에 의한 관찰지는 당연히 세균은 나타나겠죠. 하지만 완선에서 나타나는 균의 종류는 아닌 겁니다. 그리고 관찰지는 백선 나타나지 않습니다.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홍색의 음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이라는 것은 음부를 말하는 거죠. 음부. 홍색 음선이 있는데요. 홍색의 음부에 태선이 있을 때 홍색의 음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선질환도 태선은 있겠죠. 하지만 균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한 감별 질환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져볼 필요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병 하나하나에 따라서 병의 치료의 원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완선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완선은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자, 모든 것은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게 저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 합성의 장애가 생기고 열 발생량이 줄어서 심부 온도가 내려간다. 그때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바로 모공을 닫아라.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닫게 되고 모공이 닫힌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열이 내 몸 바깥으로 원활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강제적으로 열을 빼게 되는데 그때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거죠. 자,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자, 피부 건조, 균열, 태선화가 되는 거고요. 자, 각질과 각질 사이의 점착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 각질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인슬과 각질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각질 세포가 죽게 되면 또 하얗게 변하게 되겠죠. 자, 하얗게 변하면서 두터워지는 거 백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4가지 타입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려서 방출이 됩니다. 자, 구멍이 있고 마찰이 많은 곳, 바로 서해부 쪽이죠. 서해부 쪽으로 열 에너지가 과도하게 쏠리게 되면 피부 온도가 확 올라가게 되고 그때 염증이 되는 겁니다. 피부 온도의 상승은 응력이 세진다 그랬죠? 그때 수포나 구진이 생길 수 있고요.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은 홍반이 될 수 있죠. 농포가 될 수도 있고요.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과색소 침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백선 질환과 홍반과 구진, 수포, 소수포, 자,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 그 이외에도 가려움증과 인슬 각질이 생길 때
우리가 완선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완선에 대해서 또 증상 하나하나가 왜 발생했는지 한번 궁금증을 좀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완선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홍반성 반은 왜 생기죠? 자, 모공이 닫혀서 열이 쏠려서 피부온도가 확 올라가게 되었다. 그때 홍반성의 반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싸워서 홍반이 되는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자, 구진과 소수포는 왜 발생하죠? 자, 이 공통적인 특징은 조직이 융기가 된 거죠. 융기는 가만히 있는데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힘이 가해졌을 때, 자, 그 힘은 억력이었습니다. 억력은 왜 강해지죠?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구진 소수포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가려움증은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모공이 닫혀서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되어서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병소의 변염부가 가장자리가 왜 융기가 되었나라는 겁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갔고 그때 억력이 강해지면서 뭔가 밀어내는 힘이 세졌다라는 거죠. 조직에 융기 현상이 생기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심부 온도가 낮아져서 피부 온도가 높아져서 발생했는지 제가 모든 증상 발생 기전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지 균의 감염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세포가 손상을 받아서 심부온도가 내려가서 피부온도가 올라가서 발생된 질환이 바로 완선이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완선의 치료입니다. 자,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당연히 균을 없애야 되겠죠. 항진균제, 또 염증에는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제제, 가려움증이 있을 때는 항사민 제제를 쓸 겁니다. 자, 이러한 약제들은 대부분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다 억제하게 되죠. 그러면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내려가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피부온도가 확 내려가니까 증상은 많이 빨리 완화되는 장점은 있고요. 심부온도가 내려가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심부온도가 내려가면은 면역력은 떨어져서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은 서서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치료를 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포를 활성화해서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완선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요. 저는 세 가지 대원칙을 제시합니다. 낮아져 있는 심부온도는 올려야 됩니다. 높아져 있는 피부온도는 낮춰야 됩니다.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켜야지 어느 한쪽 서해부 쪽으로 열이 쏠리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열이 쏠리지 않을 때 피부 온도는 당연히 내려가고 염증은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온도 올리고 피부 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한방의 약물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생활요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방의 약물요법으로는 온중산화지제가 있습니다. 속을 따뜻하게 데피고 차가운 기운을 발산시켜주는 약제, 발한 해표지제, 땀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켜주는 약제, 청열 해독지제, 염증과 가려움증을 치료해주는 약제들을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식이요법도 너무나 중요하죠.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에 따라서 음식에서의 발생하는 열 에너지 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럴 때 심부 온도의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식이요법의 대원칙은 저는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항시 익힌 음식을 드셔야 된다. 부드러운 음식을 드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요법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내가 생활해야 되는지, 어떤 습생으로 내가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항시 따뜻한 환경에서 생활해 주는 것은 대원칙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운동요법이 있죠. 운동은 심부온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내내 운동할 수도 없고요. 제한이 참 많습니다. 어쨌거나 운동은 해서 땀을 내주는 것은 중요하고요. 운동을 하고 나서 자꾸 갈증이 난다고 너무 시원한 바람이나 찬물을 드시는 것은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서해부에 발생하는 백선질환, 완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완선을 앓고 있는 분들은 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신부체온 TV를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완선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또 제공해 주시는 것도 또 좋은 덕을 쌓는 길이다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또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